만약에 PPT를 만들 때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이 프로세스대로 PPT를 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덧 PPT 디자이너로 일한 지 7년째더라고요. 7년 동안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는 PPT 제작 과정이 체계화가 되었는데요. 체계화된 PPT 제작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PPT 스킬업 4주 챌린지를 기획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1기 챌린지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강생분들의 PPT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PPT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PPT 제작 프로세스를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전 세팅입니다. 지금 화면의 위쪽을 보시면 제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상단에 고정을 시켜두었어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상단에 파일,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가시면 상단에 고정할 기능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맥은 상단에 이 점 3개를 클릭하시면 기타 명령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 선택에서 모든 명령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상단에 고정하고 싶은 기능을 찾아서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고정시켜두면 좋은 기능들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캡처를 해서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능들을 고정을 시켜두면 3번, 4번 클릭을 해야 적용이 됐던 기능들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PPT 제작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사전 세팅을 해주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이 시작된 이후에 슬라이드의 크기를 바꾸려고 하면 모든 요소의 위치와 크기를 다시 다 지정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상단의 디자인에서 이쪽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미리 지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다양한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16:9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 A4 용지 크기에 맞춰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3 비율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 하시기 전에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디자인 레퍼런스를 찾아줍니다. 레퍼런스를 찾고 적용하는 방법은 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레퍼런스 사이트를 핀터레스트, 비엔스, 드리블 이 3가지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예스폼이라던가 아니면 미리캠퍼스 같이 PPT 템플릿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참고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디자인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다양한 검색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찾아보시고 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지 분석하고 어떤 요소를 내 PPT에 적용을 해볼 것인지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1기 수강생분이 제출해 주셨던 PPT인데 필라테스 브랜드 소개서를 제작을 하셨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아주셨고 레퍼런스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요소들을 PPT에 적용을 할 것인지 글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찾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이 예시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아주셨고 어떤 식으로 PPT에 적용을 할 것인지 잘 정리를 해주셨죠. 이렇게 레퍼런스까지 찾아주셨으면 이제 디자인 틀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디자인 틀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PPT에 적용할 폰트와 컬러를 정하는 것입니다. PPT에 적용할 폰트와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각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를 이어서 보여드리면 PPT에 적용할 컬러와 폰트까지 잘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PPT에서 전하고자 하는 개성에 맞춰서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고 제목용 폰트와 본문용 폰트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컬러를 지정을 하실 때 너무 많은 컬러를 활용을 하기보다는 메인 컬러, 서브 컬러, 배경 컬러 정도만 잘 지정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컬러와 글꼴까지 지정을 해주었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PPT 제작에 있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강생분의 PPT를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어요. 지금도 잘 잡아주셨는데 제가 살짝 아쉬웠던 건 뭐냐면 끝쪽에 있는 이 4가지의 요소들의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 브랜드
브랜드 소개서와 브랜드명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존재감을 좀 줄여주시는 것을 권해드렸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두 번째 슬라이드가 훨씬 낫죠. 우리가 텍스트를 넣을 때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이라든지 쪽번호라든지 핵심 문장, 모든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공통 요소가 있잖아요. 이 요소들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준 다음에 디자인을 시작하면 어떤 요소를 배치할 때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가이드라인 안쪽으로 내용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일관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폰트와 컬러를 지정을 했고 가이드라인까지 잡아주셨으면 이제 각 슬라이드의 내용에 따라서 세부 디자인을 해줄 차례입니다. 세부 디자인에서 해줘야 할 것은 도식화, 그리고 이미지나 도형을 활용해서 디테일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도식화는 내용이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주는 거죠. 도식화를 하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하셔야 합니다. 중복되는 텍스트는 없는지, 과한 설명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딱 필요한 내용만 남겨주시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슬라이드에 꼭 필요한 내용만 추려주셨으면 그 내용을 흐름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지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주요 실행안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1, 2번을 근거로 3번 내용이 나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을 활용해서 내용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디자인에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저는 본문 디자인 하실 때 도형을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텍스트의 중요도에 따라서 텍스트의 크기나 컬러, 굵기를 다르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본문용 폰트를 고르실 때 굵기가 다양한 폰트 패밀리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야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텍스트의 굵기를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활용해서 디테일을 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허전한 느낌을 개선하고 디테일을 채워주기 위해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미지가 너무 튀면은 안 되겠죠. 이미지가 너무 튀면 앞쪽에 있는 텍스트가 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렇게 디테일을 채우기 위한 이미지를 넣을 때는 흑백과 투명도, 그라데이션 도형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이미지도 채도를 0으로 설정을 해서 흑백으로 넣어주었고 투명도도 80% 정도로 충분하게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도형까지 추가를 해서 이 이미지의 존재감을 줄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채도도 줄여주지 않고 투명도도 적용을 해주지 않으면 이미지가 너무 튀게 되죠. 심지어 여기 그라데이션 도형까지 없으면 앞에 있는 텍스트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지를 넣을 때 투명도, 흑백, 그라데이션을 잘 활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세팅을 통해서 위쪽에 자주 쓰는 기능들을 고정시켜 주시고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디자인을 시작을 할 건데 레퍼런스를 찾고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명확하게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PPT에서 활용할 폰트와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고 슬라이드의 공통 요소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PPT 디자인의 틀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식화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미지나 도형들을 활용해서 디테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PPT를 제작을 하시면 PPT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과정을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제가 세세하게 피드백까지 드릴 수 있다면 수강생분들의 PPT 실력이 무조건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원데이 클래스에 담기에는 어려우니까 PPT 스킬업 4주 챌린지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런 장기 챌린지를 시작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4주 동안 이 클래스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저도 많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오픈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다가는 미련만 남고 절대 시작을 못할 것 같아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저질렀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워낙 열의가 넘치셔서 저도 같이 계속 배워나가면서 일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분들의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
일상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뿌듯함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챌린지를 실행에 옮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취감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1기를 시작으로 틀을 잘 잡았으니까 앞으로 2기, 3기, 4기 쭉쭉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2기 사전 모집은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6월 18일부터 정식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오픈이 되면 제가 게시글을 통해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실전 디자인 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